네, 안녕하세요. 이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본인님 모시고 나의 사춘기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네, 전 더덕이고요. 기필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이 얼마만인가.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독일에서 헤어지고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 순방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순회 공연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타까웠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네. 계절이 이렇게 더워지고 나서야 왔네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요. 제가 4번 하고 네. 오래 쉬고 지금 와가지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맞아요. 그 사이에 뭔가 일도 많았고 여행 준비도 하셔야 됐었고 네. 뭐 그랬네요. 한 번은 본인님이 감기에 걸리셨고 맞아. 한 번은 제가 그 미국 순회를 하느라고 맞아. 없었고 네, 이래저래 해서 진짜 오래간만에 봤는데 저는 늘 덕질을 하고 있어요. 본인님을. 그래서 늘 소식을 알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내셨는지 잠깐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 안 오는 동안은 네. 좀 오래 작업을 했던 곳에서 이제 작업을 끝냈고 1년 이상 공연을 했던 곳에서 공연을 끝내고 홀로 서기를 하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네. 배우로서 좀 더 역량을 키워서 물론 오디션도 보고 있지만 뭔가 이게 큰 곳에 소속되려는 노력보다는 제가 좀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일도 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하려고 책도 좀 읽고, 뭐 글도 좀 쓰고, 그리고 컨텐츠도 이제 계속 보고 계시는 그런 네. 컨텐츠들도 조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네. 갓생 사는 분들 많으신데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본인님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갓의 기억도 안 되는데 정말로 항상 겸손하시죠. 아, 갓의 기억이 아니고 진짜 게으름의 기억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모두들 스스로는 다 게으르다고 생각하나 봐요. 되게 신기해요. 절대 아니시거든요. 네. 여행 다니면서 보이잖아요. 그게 게으른 게 아니라 스타일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뭔가 진중하게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뭘 하시는 분인가요? 느낌을 충분히 받는데 충실하신 분이에요. 많이 보는 걸 즐기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네. 여유로운 듯 하면서도 충분히 흡수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후자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네. 너무 넓은 곳에 갔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언제 또 올지 모른다. 제가 늘 이렇게 말하면 또 올 수 있다고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거나 진짜 처음 나와봤으니까 네. 일단 다 느껴야겠다. 감각적으로라도 뭔가 눈으로도 많이 담고 뭔가 좀 느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계속 좀 조수석을 고집했거든요. 네. 딱 한 번 기절하셨어요. 네. 그때 완전히 기절하고 그냥 조수석에서 계속 밖을 좀 보고 그거 좋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의 그 말투 어감에 많은 것이 담겨 있네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풀어보나요, 오늘은? 네, 다녀오니까 사실 네. 다들 엄청 물어보잖아요. 어땠냐. 특히 유럽 여행에 대해서 뭔가 네. 좀 로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아, 그건 가서 느껴야 돼. 네, 그거를 막 뭐 어떤 궁전이 좋았고 막 이런 걸로 표현이 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 좋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있잖아요. 프라하에 거미가 많더라 뭐 이런 거. 그거는 느낀 거에서 아주 미비한 일부분일 테니까. 네. 뭔가 여행이 되게 특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기 전에, 그리고 가서도 뭔가 엄청나게 특별하고 내 인생에서 뭔가 큰 획을 긋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여행도 그 일상의 연장선인 거죠. 맞아.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일상의 연장선인데 제 여행에서 눈을 막 반짝거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까 정말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또 이제 여행도 많이 다녀보셨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나눠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뭔가 여행의 어떤 의미나 네. 그 각자가 또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다녀왔을 때 또 내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도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여서 여행 일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걸 썼다고 하니까 또 같이 여행을 했던 그 재은 양이 네. 책을 쓰는 거에 또 계속 불을 붙이셔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원래라는 표현도 조금 그렇긴 한데 네. 기록에 요즘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서 심지어 이제 유럽을 갔으니까 이때 느끼는 것들이 다 저의 좋은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기록을 해뒀는데 다이어리도 막 3월까지는 바짝 쓰고 끝에 흐지부지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 맞아. 원래 수학은 집합이죠. 그쵸. 정석도 집합만 파죠. 그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일지도 2주 15일 정도 되는 이거를 끝을 맺지 못할까봐 좀 걱정이 들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 상황이면은 쓰기 쉬운 환경을 만들면은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루투스 키보드 이런 걸 가져갔거든요. 좀 핸드폰으로 이렇게 쓰면은 또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카톡 오면 카톡 보고 이러느라 네네. 노션이라는 어플에 제가 공항에서 유튜브 그런 거 공유 많이 해주세요. 노션 뭔가 템플릿 같은 네네. 거. 그래서 여행일지 템플릿을 좀 다운을 받아가지고 글을 좀 썼었거든요. 사진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쓰는데 그런 작업들이 저는 이 스팟들에 대한 짧은 생각들과 결국 그날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엄청 적어내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에 일상에서 느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지에 와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막 희열 그런 걸 느끼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일상에서 느끼는 것들을 조금 더 예민하게 잡아낸다의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네. 오히려 그게 저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행 별거 없네. 이게 저는 진짜 큰 거거든요. 너무 거대한 거라고 생각해서 시도를 못했던 건데 해보니까 그냥 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피디님이 옆에서 자꾸 여행 체질이다. 이렇게 체질이세요? 저한테 막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갔을 때 주변 분들이 저한테 자꾸 문제를 해결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요? 제가 문제를 해결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제부터 계속 문제를 해결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돌이켜보니까 뭐 해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겁이 없어졌어요. 네.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여행 스타일들이 어떠신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네. 네. 저는 스타일이 없고 기피디님이 가자 그러면 졸졸 따라가고 여행이란 거 좀 두렵고 그렇게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저는 좀 민감하게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게 잘 안 되기도 하고 여행을 지금까지 이렇게 다녔던 거를 뒤돌아서 생각해 봤더니 여행은 갔을 때 그 장소에서 느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이후에 무언가와 그 장소와 연결되는 그 감정이 느껴질 때 그때 되게 풍성하게 많은 것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딸이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여행을 계획했다가 친구가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대신 따라붙어서 40일을 같이 다녀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의무감에 내가 운전해줘야 되고 내가 막 잘해야 되고 아프면 안 되고 이런 의무감에 사실 거기 있을 때는 그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순간순간 스팟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아이랑 대판 한 판 했었는데 그때 어떤 감정이었는데 그게 해결되고 나서 또 이런 기쁨이 있었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 우리 딸은 이런 성격이었지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장소와 이렇게 갑자기 오버랩 되면서 그런 추억을 곱씹을 때가 저는 여행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지금 다 다녀놓고 나서 이곳저곳에 비슷한 것들을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하면서 나눌 수 있는 나의 어떤 풀이 생겼다?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내 인생의 어떤 추억 주머니에서 뭔가 꺼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꾸러미가 생겼다?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행지에서는 저는 좋은 줄 잘 몰라요. 힘드니까. 근데 또 뭔가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플러스 알파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피디님이 이제 스팟 같은 거 도실 때 알려주시잖아요. 뭐 여기는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왔던 어디다, 막 비포 선라이즈에 나왔던 어디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를 안 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비포 선라이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시리즈를. 그래서 몇 번을 봤는데 물론 최근은 아니지만 그때 꽂혀있을 때 되게 많이 봤는데 다녀오고 하룻밤 지난 그 다음 날에 비포 선라이즈를 다시 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치.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라라랜드 나오고 나서 그게 얼마나 좋았냐면 LA를 가봤잖아. 그러고 나서 그걸 봤더니 거기에 있는 그때 그 느낌들이 마치 내가 이 영화 안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춤추고 있는 것 같은. 풍부하게 막 다 들어오면서 너무 좋은 거야. 그것을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진짜 조금 바보 같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좀 풍부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게 그 준비라는 게 오스트리아를 가면 빈을 가면 적어도 빈이 좀 예술적이고 음악이 뭐 이렇고 뭐 이런 걸 조금 알고 가면은 그렇게 하는데 저 진짜 정말 무지 그 자체로 갔거든요. 왜 그런 무슨 자신감으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놓고 뭔가 그런 희열을 바라는 게 조금 웃기기는 한데 비엔나에서 그냥 자체로도 좋긴 했어요 사실. 근데 좋았는데 그땐 몰랐어요 좋은지. 그냥 여기가 비엔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녔는데 그러고 돌아와서 그 영화를 다시 보는데 그 초반에 에다노크랑 그 줄리랑 만날 때 독일어 하느라고 아예 자막도 안 띄워줘요. 그냥 소음처럼 묘사가 되거든요. 그냥 아예 그 기차에서 싸우는 그 씬을.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도 자막이 뜨잖아요. 근데 안 띄워줘요. 왜냐면 에다노크가 못하거든요. 영어만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도 소음이라고 그렇게 표현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더 어릴 때 봤을 때는 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궁금한 거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멍청이 같아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독일어인지 뭐 영어를 하는지 이런 분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맞아. 이거 누락인가?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자막 띄우는 걸 까먹었나? 맞아. 그럴 수 있어. 와,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폭이 얕았구나. 맞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알잖아. 이젠 들으면 알잖아요. 이거 영어가 아니구나. 너무 바보 같다. 아니에요. 그게 맞지. 그때는 안 들렸는데 지금 들리는 게 그리고 있을 수 있지. 왜냐면 그 재은 양이 또 독일어를 좀 하죠. 할 수 있는 상태로 갔으니까 그제서야 뭔가 외국인이라고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었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이런 것도 여행의 큰 경험이죠. 너무 그러고 나서 그 영화를 보니까 너무 언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영어 공부도 그 전에 조금 하고 있었지만 박차를 가해서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 언어가 주는 자유가 저는 재은이가 진짜 멋있었어요. 그때. 그 제일 어린 친구인데도 영어도 잘하고 또 이제 독일어도 잘하니까 겁도 없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진짜로. 재은님도 한번 거치신 거예요. 맞아. 그 전에 스페인에서 한번 거쳤죠. 근데 재은 양이 저랑 띠동갑이거든요. 서로 놀래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이 지내는 서로.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좀 우연찮게 재은 양이랑 같이 빈에서 저도 이제 가고 싶은 대학교가 하나 있었고 저는 음악대학교를 한번 가보고 싶었고 재은 양도 가보고 싶은 대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연히 동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각자 따로 볼 거 보다가 필요한 게 있어서 이제 차로 갔는데 그때 잠깐 만나가지고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대학교를 보는데 원래 재은 양이 가고 싶었던 대학교는 문이 열려 있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은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비까지 오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고. 맞아. 진짜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근데 우산은 또 하나밖에 없고. 근데 저희가 걷다가 보니까 너무 멀리 간 거예요. 한 40분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일행이 있는 곳에 가려면. 근데 비는 오고. 근데 그 와중에 어디서 이제 갑자기 오케스트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만약에 조금 아니야 가야 돼 뭐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이런 사람들이었으면은 그렇게 고생만 하고 왔을 텐데 기다리고 계신 걸 아는 그 상황에서도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둘 다 가볼까? 아주 훌륭한 선택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좀 재현이가 힘들까봐 그러면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좋아요 이렇게 해서 눈을 막 반짝반짝 거리길래 또 이제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학생들이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몰래 구경하고 왔었어요. 근데 그 기억도 좀 강렬하게 남았어요. 그럼요. 그런 게 낭만이지. 뭔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 맞아. 너무 계획이 없어도 문제고 계획을 해도 적절하게 섞어서. 맞아요. 정말 그런 생각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기대했다고 해서 그 기대만큼 있는 맞아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제가 최근에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을 그 13권짜리거든요. 마무리를 다 해서 읽었는데 그 저자가 수많은 기억 속의 여행지 뭐 이런 데가 막 나와요. 근데 마찬가지로 거기서 기억나는 어떤 스팟들은 아주 일부분이면서 마음을 딱 치는 건 그 많은 그냥 여행지 중에서 어쩌다 한 번의 그런 우연성 이런 거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저도 딸내미랑 같이 길을 헤매다가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역 안에서 갑자기 막 가다가 거기에 리얼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나와서 그 CD를 팔려고 버스킹 비슷하게 와서 그냥 공연을 지하철 안에서 공연을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거를 본 게 그냥 지나가다 본 건데도 너무 기억에 남고 그건 예정이 없었잖아. 그냥 길 가다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게 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측지 않은 어떤 거에서 감동이 오기도 하고 예상한 거에서 약간 감동이 없기도 하고 맞아요. 진짜 기대를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프라하를 되게 기대했었어요. 그냥 이것도 맥락 없어요. 그냥 프라하를 기대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제가 기대를 하게 된 게 그 서울에서부터 기대를 한 게 아니고 체코를 갔다가 다시 오스트리아를 갔다가 맞아. 체코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갔던 도시가 체스키 크롬노프. 거기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쁘지. 네, 그래서 제가 프라하를 너무 기대한 거예요. 프라하 전에 빈을 갔는데 빈은 상대적으로 기대를 안 한 거죠. 프라하보다. 근데 빈을 거치고 프라하를 갔는데 그때 저희가 프라하에서 좀 이제 막 숙소 문제로 조금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히려 조화가 돼가지고 럭키 위젤라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프라하 시내에 머물 수 있게 됐는데 그때 프라하에 도착해서 잠깐 야경을 보러 나갔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바라던 낭만이 프라하가 아니고 빈에 있었구나를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맞아. 그게 너무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런 거를 일상에서는 오늘 내일 겪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제가 내 낭만이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은 없는데 여행지에 가니까 그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좀 예민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는 진짜 다시 가보고 싶다. 이거는 그 나라가 궁합이 맞는 나라네. 예술과 거기 또 음악이 흐르는 나라니까 그게 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기운과 맞는 나라? 체코는 오해를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물가 싼 거 외에는 별거 없는 나라예요. 그냥 야경 하나 딱 사진으로 찍을 맞습니다. 만한 네, 체스키 크롬노프 정도는 예쁜 거 인정. 근데 원래 좋았어. 거기가 오스트리아하고 독일 영토였던 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좀 다르죠. 너무 근데 진짜 말 안 하면은 모를 것 같아요. 체스키 크롬노프랑 프라하가 다 같이 체코잖아요. 그런 걸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더 즐기시더라고. 진짜 좋았어요. 호수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담겨있는 나의 버킷리스트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나 여긴 또 갈래. 그럼 이제 또 여행 계획을 짤 수도 있고. 진짜로. 네. 저도 비엔나를 남들이 좋았다 이런 얘기도 안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별로 안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음악 예술 이런 것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냥. 근데 생각해보면은 체코 그 프라하에서도 그 카를교였나? 맞아요. 거기에서도 버스킹을 되게 많이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또 좀 다르더라고요. 빈에서 하시는 거 그리고 또 잘츠부르크에서도 또 버스킹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모든 그 스타일들이 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뭔가 그 꾸려놓은 장비도 다르고 악기도 다르고 확실히 근데 빈이 좀 전문성 있게 느껴지는 느낌.
역시 맞을 거예요. 국민 소득만큼 그분들 이제 팔로우 하라고 요즘에 다 적혀 있어요. 아이디 같은 걸 적어두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팔로우도 하고 영상도 막 스토리 올리고 그랬는데 빈에서 봤던 그 여자분은 순회를 하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까 빈에서도 하고 저희가 왔던 도시를 다시 거슬러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디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또 거슬러 가서 또 여기서도 하고 있고 그러다가 경찰한테 쫓기는 거 막 이렇게 찍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영어로 하니까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한국어로 따지면 사실 그냥 도망가고 있어. 이런 거. 한국어로 했을 때도 멋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 지금 K가 유행, K 컬처가 유행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욕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와 낭만이다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일상처럼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영어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제가 환상 속으로 보니까 멋있게 보니까. 근데 언어를 하시기 시작하면 똑같은 느낌일 거예요. 여행 갔을 때 일상이다라고 느꼈듯이 언어를 하기 시작하면 이 또한 일상이구나. 근데 그렇게 제 일상의 범위가 넓어지는 게 좀 목표였어요. 엽서를 좀 많이 사왔는데 제가 체스키 크로노프가 되게 좋았어가지고 거기서 똑같은 엽서를 3장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제 엽서를 그 냉장고에 붙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근데 또 그냥 엽서인데 또 아무것도 안 적혀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한 2문장 썼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넓은 나라에 가서 넓은 걸 보고 더 크고 멋진 사람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적었었거든요. 일상이 넓어지면은 넓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 그래서 여행을 원래는 일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상으로 데려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일탈의 개념으로 갔는데 네. 왜냐면 일탈하면 뭔가 속이 뻥 뚫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딱히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말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상이구나 이것도 그냥 내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깨달음. 여행도 일상의 확장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사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본인님이 훨씬 더 달라 보이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여행과 좀 진짜 다른 여행을 하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 여행했어. 인증샷. 나 여기 왔어. 일단 하나 찍었어. 약간 그런 느낌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나는 뭘 확장하고 뭘 느낄까 뭔가 달라지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간 것 같고 가서는 막상 내가 상상한 거랑은 다르지만 어쨌든 일상의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돌아오셨잖아요. 대단한 발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이것도 진짜 금방 말하다가 떠오른 거였어요. 일탈, 이런 일탈, 일상 이렇게 생각한 게 근데 그 일탈의 순간이 한 번 있긴 있었어요. 그게 포인트가 됐던 게 그 짚라인이었거든요. 그냥 원래는 그런 데가 있다더라. 가서 높은 데 가서 이렇게 뷰나 구경을 하고 오자.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네. 높이 언덕과 언덕 사이에 구름다리가 걸려 있는 걸 본 거예요. 저거 괜찮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 거길 다시 가게 됐는데 저희 꼭 가보자 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짚라인을 알고 간 게 아니고 그 구름다리가 있다는 걸 알고 갔어요. 근데 이게 코스가 3코스가 있었던 거죠. 구름다리를 건너거나 그냥 하이킹만 하거나 아니면은 짚라인을 타거나 이런 식이었었는데 근데 제가 애초에 올해의 목표가 좀 크게 할 수 있는 한 크게 상상하고 크게 행동하고 좀 크게 성공하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유럽을 결심하게 된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경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치. 그 전에 안 해봤던 경험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구름다리는 걸을 생각이 애초에 없었고 왜들 없었는지 모르겠어. 저 일단 너무 무섭긴 했어요. 그리고 그 올라가면서 짚라인이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심장이 엄청 뛰는 거예요. 저걸 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나를 한번 깨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원래 그런 거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번지 점프가 있었어도 했겠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갔으니까. 네, 원래는 번지 점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고 막 자이로드롭 이런 거 왜 만들었나 싶고 좀 그런 주의인데. 네. 근데 그걸 보니까 이제 풍경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그때가 또 여행 초입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면은 남은 여행 동안 더 새로운 시도를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 안 하면 시작부터 잘못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다리가 후들거려요. 타지도 않는데 아무도 나한테 타라고 안 했는데 그래서 고민을 엄청 했는데 이제 같이 동행하신 다른 이제 분께서 그분은 또 있으면 해야지 좀 이런 분이셔요. 맞아. 근데 그분도 그러려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또 초만이라 더 안 친하고 조금 서먹서먹할 때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타게 된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올해 4주가 우리 엄마 아빠가 안전히 다녀오라고 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진짜 겁이 너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왜냐면 그런 사인 하잖아요. 맞아, 그 사인 자기 적어놨을 때. 뭐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결정하고 나면은 또 고민은 좀 사라지는 스타일. 일단 네. 그 갈래에 있을 때만 고민이 제일 극심하니까 모르겠다 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했죠. 근데 또 잘했네.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 독일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오스트리아 분들이겠죠. 그 오스트리아 분들이 아무도 소리를 안 질러요. 그냥 조용히 타세요. 그건 국민성이라고 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었으면 소리 지르고 쇼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게 저도 되게 신기한 게 어느 순간 이전에는 제가 그 롤러코스터 탈 때 소리를 안 질렀거든요. 저 애 날 때도 소리를 안 질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후에 내가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이렇게 속으로 웅크리는 에너지가 있다가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풀어주는 에너지가 제 덕이에요. 이런 중간에 생기고 나서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소리 지르는 게 맞지. 왜냐면 그게 생각보다 제가 라오스에서 한번 짚라인을 탄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짧아요. 속도도 안 나고 그냥 슝 이렇게 가고 조금 가고 섰다가 또 조금 가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냥 쭉 엄청 오래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평온하게 타니까 좀 내가 너무 호들갑더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겁을 엄청 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소리를 안 지를 수는 없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타긴 탔는데 겁이 나서 눈물이 나는 건지 해방감에 눈물이 나는 건지 너무 막 그냥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막 펑펑 운 건 아닌데 그냥 타면서 눈물이 막 찔끔찔끔 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타기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서 그래 나 여행 중이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다시금 한 것 같고 그래서 또 뭔가 할 게 있으면은 계속 해봐야겠다. 뭔가 문제가 생겨도 내가 이제 뒷걸음질 치지 말고 좀 앞에 있어보자. 뭐 이런 생각들을 그냥 은연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계기로. 왜냐면 다들 조금 배려하시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구성원들 자체가 그러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막 이렇게 좀 배려하시고 살짝 뭐 원하세요 하고 따라갈게요 뭐 이런 느낌이니까 서로 그럼 진짜 좀 그렇겠다. 그래서 결정을 아무도 하지 않는. 근데 그런 것들에서 저도 어떻게 해야 모두에게 좋지? 일단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장난을 섞어가면서 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막 주차 이런 것도 아무거나 눌러보고 제가 이러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그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맞아. 너무 잘했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독일어도 모르고 막 그냥 돈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저를 보면서 오, 좀 괜찮은데? 좀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경험들이 좀 쌓이면은 진짜로 넓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물론 뭐 지금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엄청 안 좋은 제 모습도 많이 봤죠. 스스로가 느끼기에 왜 이렇게밖에 행동을 못하지? 진짜? 네, 그냥 너무 예민했던 순간들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좀 더 어른스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너무 애처럼 굴었던 것 같은? 전혀 기억 안 납니다. 내 마음속에만 있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랐는데.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지도 쓰고 일기도 쓰고 했는데 그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그게, 맞아. 회복이 되려면. 맞아.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는 여행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치. 숙소도 같이 써야 되고 그치. 이동 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고 낮 시간에 여행지를 돌아다닐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혼자 있어 봤거든요. 맞아. 근데 그때 좀 많이 자유로웠어요. 그쵸. 원래는 겁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스스로를. 아, 근데 겁보다 자유가 더 필요했나 봐요. 그때는 이겼어요, 그게.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근데. 거기 무서울 때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냥 막연한. 맞아요. 막연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개울가여서 무서웠나? 근데, 물살이 좀 세긴 했어. 근데 정말 이 말은 나는 완전 동의하는 게 많이 아이는 아니고 경계선 아이. 네네네. 그죠? 이 아이. 이도 좀 있고 아이도 있고. 근데 저는 아이가 좀 많이 있는데 사람들 같이 있으면 그걸 약간 배려해 줘야 된다는 강박도 좀 있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진짜 이게 막 스트레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여기까지 차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 거점이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머문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저는 호텔 안에서 안 움직여요. 다 나가서 놀라고 하고 전 그 안에서 하루 종일 그냥 하루는 그렇게 있어야 좀 풀리더라고요. 아, 그런 방법도. 근데 나가지 않는 건 제 선택지 없었거든요. 무조건 나갔어야 됐어요. 뭔가 좀 많이 보고 싶었어가지고. 맞아. 제가 생각하는 저는 집단에서 원하는 것들을 불만 없이 잘 따랐던 것 같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물론 있을 때도 뭔가 원활하게 해결을 해서 모두가 최대한 불만이 없는 방향으로 해서 단체로 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 따라가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아, 이거 안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은 여행을 망칠 것 같다라는 생각. 너무 취향의 문제다 보니까 여행은. 그러니까 여행을 이렇게 가본 적이 없으니까 보통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 공연 연습이라든지 뭐 학교 워크샵이라든지 그치. 이런 거는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여행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걸 따라갈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거를 그래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었나 봐요. 그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 가는 게 뭔가 동선도 좀 수월하고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왜 하기 싫지? 막 이런 생각들을 막 엄청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안 따라가기 너무 잘했다. 왜냐면 미술관 같은 거를 많이 빈에 갔을 때는 근데 제가 미술관을 하나 갔었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치, 사람마다 취향이니까. 근데 저는 한국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미술관 다니기도 많이 다녔고 전시 보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게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 서울에서는 아무리 큰 걸 봐도 정말 하나하나 다 뜯어봐도 2시간 안에 해결이 되는데 이건 아니야. 일주일 봐야 되거든요. 그냥 그냥 만약에 안 보고 걸어만 다녀도 2시간이에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호기심이 많으니까 들어는 가보고 싶은데 딱히 관심이 없는 파트다 보니까 금방 질려요. 맞아.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 그렸고 중요하지 않아. 그게 저한테 안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소비한 걸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제일 빨리 나왔거든요. 6명 중에 안 데려가셨으니까 5명 중에 제가 제일 빨리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근데 또 엄청 해가 뜨거웠어요. 그때. 맞아. 비엔 얘기하시는 거죠? 엄청 해가 뜨거워서 그냥 그 앞에 있는 그늘이 져 있는 벤치에 그냥 앉았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느낀 거를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써내려 갔었거든요. 예술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예술로 높은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이걸 보고 난 어떻게 느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왜냐면은 실제로 지금 저랑 동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이런 걸 보고 뭔가 감명을 얻어서 막 곡을 쓸 것 같고 글을 쓸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왜 아니더라고.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각 사람마다 포인트가 달라요. 맞아요. 공명하는 그 분야가 다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 되게 좋아하는데 뽕삐두 미술관이라고 현대미술관 있어요. 파리에. 거기는 저를 울리지 않았어요. 근데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은 나를 울렸거든요. 그 이유가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이 있어서요. 모든 작품들이 다 좋을 수는 없어. 그 고흐 작품도 좋았는데 영국 이번에 갔을 때 내셔널 갤러리에 유명한 해바라기 작품이 거기에 걸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심지어 울었다는 분도 계신데 나는 거기서 해바라기는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게 있는 거지 그걸 다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저도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그런 느낌이었나 보다. 거긴 내가 좋아하는 게 없는데 그걸 몇 맞아. 시간 동안 다닐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걸 제가 진짜 느끼려면은 애초에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어 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으면 좀 더 즐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거는 그 클림트의 키스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대학 때쯤인가? 그때 그게 엄청 유행처럼 좋아했었어요. 그런 작품을. 맞아. 근데 그때도 전 별로 생각 없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냥 노란색이구나. 뭐 이런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왔는데 하나 정도는 가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거기를 간 거였는데 물론 멋지죠. 멋지고 진짜 성심성의껏 이 오디오 가이드도 들어가면서 보기는 봤는데 오히려 그림이 주는 생각보다 그 오디오 가이드에서 그 클림트 키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키스는 무슨 색깔일까요? 뭐 사랑은 어떤 모양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런 표현들이 그냥 더 좋았어요. 뭔가 키스를 색깔로 접근을 한다든지. 왜냐면 그렇게 다른 작품은 그렇게 얘기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재밌다라고 생각했고 그 예술가들의 삶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네, 작품을 네.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좀 재밌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작품 자체로 볼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그 다음 날은 미술관을 가지 않았어요. 스킵. 미술관 안 가고 모차르트 박물관을 갔어요. 맞다. 살았던 3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을 갔었죠. 그런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창밖을 한번 내다보면서 여기서 무슨 생각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맞아, 내 취향이 있는 법이니까. 그것도 사실 힘들었거든요. 계속 그 오디오 가이드에 발 맞춰 걸으면 또 2시간이에요. 그 좁은 공간을 2시간 봐야 돼요. 이거 대단한 일이다. 진짜 체력이 있어야 여행을 할 수 있다. 맞아. 맞습니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맞아. 특히 유럽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꽂힌 도시가 있으면 그냥 거기서 한 달 살게 한다던가 이래야 좀 제대로 볼 수 있지. 아니면 지금은 나를 확장시키는 어떤 수단으로 그냥 세계에 이런 것이 있구나. 스파 그냥 본다. 그걸로 한번 보고 나서 맞아. 결이 맞는 곳에 좀 더 오래 머무르면 진짜 조금 더 완벽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맞아. 지금 안 가보신 데가 많으니까. 엄청 많죠. 그러니까 네. 그런 데들을 그냥 발 한 번씩 찍기만 해봐도 뭔가 나중에 생각해보면 여긴 이랬고 저긴 이랬고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추억들이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듯이 뭔가 생기면서 난 여길 더 좋아하는 거였네. 이게 선명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래서 패키지 여행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패키지는 어쩔 수 없이 깃발을 따라만 다녀야 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내 취향이랑 무관한 거죠. 여기 싫은데 하고 그냥 나올 수가 좀 맞아요. 없긴 하겠네. 그리고 어떤 데는 난 오래 있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완전 개인 여행과 깃발 여행의 중간 정도였네요. 그렇죠. 뭔가 같이 해야 될 것도 있는 듯한데 좀 따로 해도 되고 뭐 이런 거였네요. 그렇죠.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취향을 찾고 일상의 확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상의 확장이라는 게 결국 내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일상을 좋아하고 어디서 내가 자극을 받고 하는 걸 알고 오면 일상을 정말 살면서도 그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걷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그냥 걸어요. 물론 얼마 전에 한옥마을을 갔다가 너무 더워서 못 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진짜 너무 습해가지고 그건 너무 좀 심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 무조건 걷거든요. 걷는 게 좋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이 얻어오신 것 같은 느낌을 중간중간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계속 옆에서 들으니까 네. 아 이런 걸 느끼시는구나. 근데 참 부러웠던 건 뭐가 있냐면 전 정말 책을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느낌을 표현을 잘하세요. 지금 말로 한 거를 네이버 클로버로 어떻게 딕테이션하게 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글로 최소한 전자책으로 한번 남겨두시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제를 시켜놓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일기책 보듯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내 일기책은 안 뒤져보는데 책이 나가 있으면 또 보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추천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조금 글이 주는 힘이 또 있긴 있으니까 조금 그냥 물론 글을 많이 남겨두긴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좀 내적인 글쓰기잖아요. 저만 보는. 근데 이게 누군가가 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의미가 조금 퇴고를 해야 되겠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그냥 있어 보이는 글을 쓰기 위한 글이 될까봐. 네.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 여행보다 그 후의 일상이 저는 조금 재밌게 풀려가는 것 같아서 제가 느끼기에. 네네. 그래서 정말 요즘 많이 쓰고 있거든요. 글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이게 목표가 거기에 찍히면은 안 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지금은 막 써보자.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긴 있어요. 그 누가 얘기했었던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해밍웨이였나 보다. 초고를 보면 이런 쓰레기가 있나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 100번을 퇴고를 했대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막 써둔 게 사실은 초고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 감정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퇴고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걸 너무 퇴고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말씀하신 대로 내 감정이 다 사라져버려요. 보이기 위한 글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것보단 적정선을 가지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말 속에 내가 캐치가 되는 거는 내가 글을 써야지라고 목표점을 두면 지금 일상에서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일단 제가 쓴다. 해드릴게요, 퇴고를. 라는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그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성실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저가 최근에 잘 보는 요정식탁이란 프로가 있는데 네네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진솔한 얘기를 많이 풀어줘요. 근데 거기에서 얼마 전에 조정석이 나왔는데 그는 정말 열심히 살고 막 모든 걸 다 뭐 연기, 뮤지컬 뭐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물어본 거예요. 꿈은 뭐야? 목표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는 목표를 따로 두지 않는데요. 뭔가 인생에 목표를 두고 살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되게 재밌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한 사람 두 사람을 본 거예요. 유재석도. 저는 크게 뭐 목표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맞는 사람들인 거지. 자기를 발견한 거죠. 목표를 뒀더니 난 오히려 더 괴로워. 그것 때문에 꼬여. 그러면 정말 그냥 하루하루를 내가 발자국 닿는데 재밌어. 이런 걸로 하나하나 채우다 보면 그게 나중에 뭔가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그런 느낌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법이 하나 생각났어요. 챗GPT의 도움을 받아보는 거죠. 싹 다 넣고서 정리해봐. 이러면은 될 거란 생각이 들어. 계속 쓰는 거에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 그거에 목표가 없으니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본인님의 글로 책을 내자는 제 목표예요. 이거는. 목표 갖지 마세요. 이건 제 목표니까. 네, 지금은 그런 생각이다. 근데 또 좀 아이러니하게 지금은 또 제가 목표 설정에 엄청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거 이제 금방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조금 찾은 게 생각해보면 유재석이랑 조정석은 늘 눈앞에 할 게 있잖아요. 완벽하게 할 게 있잖아요. 단기 목표가 설정이 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스케줄적으로 그런 것을 보면은 뭔가 목표를 설정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 뭔가 멀리 있는 목표를 세우지 않고도 나갈 수 있는 힘이 조금 있으면 저는 안 세우면은 또 힘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표지점을 잘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근데 맨날
그 최종 목표를 세우기 위한 생각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단기 목표를 세워야겠다. 좀 구체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막 옛날에는 이 큰 목표를 세우고 이거에 맞는 자잘한 목표들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거 세우느라고 가끔 걸 하나도 못 세우는 거예요. 2개월 정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뭔가 그치. 인생을 관통해야 하는 목표를 세워야 할 것 같은 그 부담감 때문에 근데 늘 유명하신 분들 책 읽어보면 목표가 늘 바뀌어요. 맞아. 그게.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세워놓으면 정말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여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막연하게. 그래서 이제 좀 변화를 좀 받아들이고 나도 그때그때 목표를 세워가면서 뭐 이루지 못해도 맞아.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지. 좀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일상이 너무 바뀌니까 저는 맞아. 일이 막 갑자기 들어오면 또 바뀌고 막 오디션 같은 것도 생기면 넣고 뭐 붙어야 보러 가는 것들 아무튼 좀 그런 식으로 일상이 많이 바뀐다는 걸 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맞아요. 늘 저는 좀 일반 사는 분들이랑 비교하면서 나는 왜 9to6 일하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고작 2시간짜리 공연해놓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들을 좀 인정해주자. 맞아. 상대적으로 좀 에너지를 더 많이 쏟으니까 그럼요. 좀 인정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럼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마치 그런 거 아닐까요? 앨범을 내면 한 곡이 3분 정도잖아요, 요즘. 그럼 그 사람 3분만 노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을 하죠. 그걸로 막 평생 벌어먹을 돈을 번다. 이렇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어느 분이 와가지고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TV였나 봐요. TV를 고치고 갔는데 어떻게 고쳤냐면 한참을 이렇게 보다가 한 군데 퉁 치고 했더니 정상화됐어요. 그런데 그 계산서에 보니까 몇백 달러가 찍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당신이 아니고 두들긴거밖에 없지 않냐. 그랬더니 그럼 적어주겠다고. 그게 예를 들어 200불이었어요. 그러면은 두들긴 비용 5달러. 어딜 두들겨야 되는지 확인하는데 든 비용 195달러. 사람들은 이거를 생각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것도 어느 자기계발서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그 행동에만 가치를 부여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런 시각으로 이미 세상을 바라보니까 저도 그렇게 보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인정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좀 공연을 한 날도 다른 배우들은 집에 가서 진짜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꼭 그런 날도 엄청 죄책감 들어요. 그냥 쉬면 뭔가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시간을 더 채워야 돼. 뭔가를 해야 돼. 막 이렇게. 그거 사실 뭐 이거 그렇게 2시간 동안 한다고 해도 뭐 온스테이지 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더 짧고 뭐 이런 생각으로 막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 그 회사에서 일하는 거 옆에 앉아 있으면 깜짝 놀랄걸? 왜요? 하는 게 별로 없어 보여서. 하는 거 없어요. 한 8시간 앉아있으면 기껏해야 한두 시간 일하는 경우들이 많은 직업군이 그래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직업군들이 은근히 많아요. 뭐 계속 뭐 서류를 고쳤다가 했다가 다시 고쳤다가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지. 이런 게. 폰트 고민하고 있고 이거 사이즈를 얼마에 그게 무슨 인생에 큰 의미가 있다고 깜짝 놀랄 걸 아마. 하긴 또 가짜노동이라는 책도 있으니까. 맞아요. 뭐 그냥 그런 생각들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여행을 다녀오고 느낀 거는 내 가능성이 해외에도 있다. 이게 진짜 큰 변화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 씨앗이 하나 심어지고 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 물론 요즘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배우니까 저도 한 12년 영어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못하는 거잖아요, 영어를. 우리는 45년도 넘게 했는데 안 된다고.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한 200일? 제가 어플로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그 200일 좀 넘어가는데 그거가 더 도움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 내가 해외에 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행동에 힘이 실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셋이
생각보다 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좀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또 맞아. 바뀔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하는 이 예술이라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나 봐요. 제가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사람이 일상을 살아내잖아요. 근데 그 일상이 소중하긴 하지. 누구나 열심히 살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상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남아있지 않아요. 오로지 오래 남는 건 예술밖에 없는 거야. 예술이 얼마나 위대할까. 나는 그 예술적인 재능이 1도 없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뭔가 그때 제가 무슨 책을 읽다가 그랬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엄청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와 내가 내 일을 엄청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구나. 너무 소중한데 그러니까 소중은 한데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뭐 딴따라 막 이런 얘기 하고 이제 저희 막내 삼촌이 그랬거든요. 저한테 기껏 공부 잘한다고 생각했더니 딴따라 짓을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어릴 때 그런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막 혹은 장기자랑 이런 거 나가는 거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니고 꼭 노는 애들이 그런 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제가 그냥 살아오면서 무의식에 박혀 있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없고 환영받지 못하고 그냥 요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좋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이게 봐요. 마음속에 되게 이율배반적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의식엔 그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그냥 좋아하고 의미도 있는데 그거를 깊이 있는 곳에서는 엄청 부정하고 좋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높은 돈을 받으려는 노력도 안 하고 좋아하니까 예술을 하되 다른 걸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제가 소크라테스인지 아리스토텔레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이거는 필수 과목입니다 했던데 음악이 들어가요. 미술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음악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음악이 그만큼 사람들한테 중요하다는 것을 옛날에 그런 지성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건 예전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라고 보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뭔가 책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든 좀 완벽히 깨야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다녀오고 나서 여행의 이유를 다시 읽었는데 김영하 작가님 책을 다시 읽었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결국에 이게 그냥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거랑 일맥상통하는 표현인데 그 프로그램이 정말 완전 무의식이어서 야, 너 진짜 흑인인데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결국에는 흑인을 깔보는 문화가 맞아요. 나한테 숨어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데 요즘에 제가 그 프로그램을 엄청 느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몰랐던 그냥 말버릇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하는 말. 맞아. 근데 그게 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저의 변화만 필요한 거고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일단 없으니까 일단 저만 바뀌어야 되는 건데 주변에서도 근데 그래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축가를 부탁하면서도 당연하게 축의금도 해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에게도 돈이 들어가는 부탁을 사실은 하는 건데 맞아요. 그거는 그것대로 받지만 이건 또 이거고 이건 또 이것대로 받겠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뭔가가 짙게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움은 크게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결혼식이라고 왜 갑자기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가방순이들한테는 주는데, 예, 뭐 혹은 사회는 다 그런 하는데. 거를 인정하는데 왜 그거는 너 나랑 친하니까 요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근데 이게 참 입으로 꺼내기가 되게 민망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한켠에는 그래 내가 노래로라도 네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프로그램일 수 있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돈을 버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 내 돈 좀 벌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결혼식이라고 왜 갑자기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가방순이들한테는
오히려 너무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낮게 평가하는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예술적인 어떤 부분들이 돈으로 평가되는 거를 되게 경계하고 있다라는 생각. 근데 이게 고귀해서인지 아니면은 돈을 받을 만큼의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뭐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복합적인 걸 수도 있고. 최영 장군님이 잘못하셨어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작된 것이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유교주의가 어떤 식으로 잘못 들어왔냐 하면 돈이나 이런 현실적인 걸 추구하는 것을 굉장히 하등한 것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그걸 다 추구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부자들이 일부러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도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최면을 건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돈을 터부시하고 경제적인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을 굉장히 속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이런 것들을 벗어나질 않으면 근데 솔직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한국 사람 인정해야 되는 맞아. 거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게 약간 이중적인 잣대가 맞아요. 있긴. 내가 무언가의 이런 컨텐츠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런 건 진짜 안 하려고 하니까 불법 다운로드나 이런 게 많은 거잖아요. 그런 반면에 뭐 그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 맞아, 되게 뭔가, 복합적으로 네네. 작용을 해서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래요. 왜 이렇게 의사들이 되게 싶어하지? 조선시대 때 중인이었는데 그리고 왕이 죽으면 어이들이 같이 죽는 거 아시죠? 거의 사약을 받아요. 물론 형식적인 사약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랬다 그래요. 근데 왜 지금은 의사들이 그렇게 높은 직업이야? 그럼 또 딴 말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보는가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지금 맞아요. 말씀하신 내 마음속에 내가 해놓은 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보든 나는 이게 나한테 프라이드야 하면은 사실 세상이 어떻게 봐도 상관없이 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맞아. 나한테 장착이 안 돼 있으면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부분이 다 약하지만 어쨌든 그게 1순위라고 아까 생각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빈으로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철학, 예술, 과학한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 합스부르크 가문이 그쪽에 돈을 무지하게 쏟아 부은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고 지금의 빈이 있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이 1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빈이 그렇게 화려한 거거든요. 결국 그걸 먼저 아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 내가 알아야지. 그리고 그걸 인정해 주는 대로 가야죠.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제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맞아. 그걸 인정해 주는 대로 가는 거지. 저는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뭔가 한국으로만 이렇게 좁혀버리면은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맞아요. 적어지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온 것도 있는데 더 그렇겠네요. 네, 그런 것들처럼 뭔가 넓히긴 넓혀야겠다. 이게 일상도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발견을 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몰랐으면은 계속 몰랐을 거예요. 저는 그냥 뭐 돈 안 받고 노래하고 예술가는 가난하지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살았겠죠. 예술가 근데 이거네요. 예술가는 가난하다 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네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가난도 그냥 낭만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전 돈 많이 벌고 싶거든요. 전 돈 많이 벌고 엄마 아빠한테 금전적으로 효도하고 싶거든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그 김익한 교수님 신권 나온 거 있거든요. 그 마인드박스라고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 도움을 또 많이 받고 있긴 해요. 그런 가치관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 12가지인가 정도를 이제 본인 시각에서 막 나열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가치관들 하나하나에 대한 제 생각을 막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게 발견되지는 거예요. 그 꿈과 돈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꿈을 이루려면 돈은 필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걸 나쁘게 보잖아요. 맞아요. 꿈을 이루는 거랑 돈을 많이 버는 거랑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워낙 좀 강하게 깔려 있으니까. 근데 그거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엄청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 못한 거죠. 계속. 예술가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제가 더덕님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그 권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회가 바라보게 만들어놨어요. 권력은 부정부패고 권력은 비리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만들어놨어요.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그게 있어야 세상을 바꾸는 힘도 있어요. 그 안에. 그 양면이 다 있는 거죠. 근데 한쪽만 계속 부각을 시키면서 음모론으로 가면 권력에 들어오려고 하지 마. 우리끼리 헤쳐먹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도 좀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지 않게 보이는 거.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랑 내 마음속이랑 화음을 이루어야 되잖아. 근데 불협화음이 되면 힘들어요. 어디가 잘못돼 있지라고 보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합일이 돼야지 마음에 평화가 오고 뭘 해도 뭔가 가뿐하게 두 발을 딛고 하는데 자꾸 스텝이 꼬이는 거지. 그러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지금 뭔가 상대적으로 시간도 많고 뭐 직장인분들처럼 매여 있는 곳이 없으니까 시간도 많고 저 혼자 살고 아무튼 생각해보면은 돈 없는 거 빼고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깊게 저를 좀 탐구하고 크게 한 발짝 내딛어야겠다. 그거를 멀리 두지 말자. 올해 일단 한 발짝 내딛어보자. 이런 생각들을 어제 했어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크게 내딛어보자라는 생각 자체를. 느낌이 왔어요. 너무 좋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해보는 거지. 네, 일단은 뭐 근데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지만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여행이 물꼬가 많이 돼줬고. 저는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가 생각났어요. 책이라고 해야 되나? 기행문 그러면 그 상황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갔다 온 후 1년. 이걸 담아내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형식도. 계속 살면서 그때가 떠오르고 지금 사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했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마케터 분이 있는데 그 정혜윤이라는 마케터 분이 있어요. 그 알로하 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책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퇴사는 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이 여행 전에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같이 다녀온 이제 유한님한테도 이 책을 추천을 엄청 해드렸는데 다녀오고 이 책을 읽으시고 엄청 좋았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셔서 정혜윤이라는 그 알로하용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그분은 여행으로 점철된 삶을 사셨어요. 여행을 많이 다니셨는데 그거를 일상과 빨리 융합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원할 만한 삶을 살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요. 그거를 일로 연결을 되게 잘 시키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가 저한테 또 발견인 거예요. 책도 쓰고 음악도 좋아하고 여행도 하고 멋지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그런 콘텐츠를 잘 메이드 하시는 분인데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제가 깊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또 D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또 막 영상 막 다 뒤져고 막 그랬어가지고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그러면서 조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롤모델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계속 말씀을 하는 그 책의 형태도 여행 후의 일상과 접목하는 식의 것들을 그 책을 보고 제가 아마 그런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여행 전에 그 책을 봤으니까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행의 이유도 김영하 작가님 그 책도 본인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지만 역사 이야기도 엄청 섞여 있고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 보면은 기행문은 저한테는 크게 매력도는 떨어지고 자기 삶이랑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이 여행이랑 엮어내는지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담기니까 그 장소 말고 그 사람이 담기는 게 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남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개하는 게 조금은 아직은 조금 뭔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또
늘 또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무슨 말씀인지 네. 충분히 이해가 그런 됩니다. 느낌. 예. 저희가 거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직접 가지는 않을 거고요. 좀 돌아서 갈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행 다녀온 다음에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그 화학 작용들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시니까 본인님이 참 맑고 투명하고 깊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옆에서 보면서도 파스타도 잘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든 잘하는 사랑스러운 늘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네 본인님 오늘도 너무 매력적인 이야기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린 그럼 다음에 만날 때는 또 본인님의 아름다운 목소리 노래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네. 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